자, 쌍화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쌍화탕을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탕제를 하기 위해서는 쌍화탕의 전반적인 치상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거를 먼저 숙지한 다음에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슬라이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쌍화탕 할 때 쌍화탕은 약국가도 팔고 하여튼 가장 많이 쓰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먹었던 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쌍화탕은 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주조어갑이 있는데 주조어갑에서 주류의 주로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류가 뭐냐? 주류는 네 발 달린 짐승, 땅에서 다니는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발 달린 짐승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다리가 발달하겠죠. 팔다리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허리가 가늘고 그래야 잘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코가 발달하고 다리나 이런 것이 발달해서 잘 뛰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쌍화탕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류는 어떠냐면, 조류는 새들을 잘 보시면 눈이 아주 동그랗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눈이 발달하고 입이 부리로 돼서 쭉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 입이 작고 단단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지만 어깨도 발달한 이런 사람들을 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류는 뭐냐? 어류도 눈이 동그란데 고기의 눈하고 조류의 눈은 차이가 납니다. 조류의 눈은 아주 반짝거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류의 눈은 좀 그렇지 못하고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은 반짝이지 않고 약간 희미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류의 가장 큰 특성은 입이 발달하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발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지느러미로 그 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이 발달했다 생각합니다. 갑류는 등껍질을 가진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갑류는 등이 발달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갑류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회장, 지금 누워 계시는 그 회장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조류 같은 경우는 그 TV에 나오는 여자분들 중에 아주 눈이 동그랗고 발달한 여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 해서 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주조 억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러면 쌍화탕을 언제 쓰냐면 허로할 때 쓰는 겁니다. 주 기능은 혈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약이고, 간을 보호하면서 이 노력 과다로 인해서 혈이 부족해진 현상을 혈을 보충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 기운도 소모하지만 이 혈액적인 성분이 부족해지면 쓸 수 있는 게 이 쌍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화탕에서 지금 남자 그림을 그렸고 남자의 주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자들은 혈이 부족하면 주로 사물탕을 쓰게 되어 있고요. 남자들은 이런 쌍화탕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모발이 탈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머리는 혈주혈에서 혈의 나머지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이 모발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감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많이 지치고 나면 입맛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허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혈허유화, 혈이 떨어지고 나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런 허혈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한, 도한 일어났는데 주 증상은 도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한은 음이 허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 자한은 기가 결핍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 건퇴. 당연히 이 쌍화탕이 아까 말했던 호로의 주 처방이라고 했으니까, 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쓸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필요하고 건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력, 감퇴, 유정 써놨는데 이 쌍화탕이 간을 주관하는 약입니다. 특히 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간주근이라서 간주근, 간은 파극지본이라서 피로를 주관하는 장기이면서 근육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근데 남자 생식기가 종근이라서 근육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생식기가 빨리 팍 쓰는 거는 우리가 근육에 힘을 콱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쌍화탕을 써야 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간이 필요해지는 거니까 이 생식기의 그런 발기나 이런 데 영향을 줘서 여기 말했던 정력 감퇴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투약에 보시면 어떨 때 그러면 쓰면 좋냐라는 것을 지금 앞에 그 지상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허로하여 힘이 없고 팔다리가 건태롭다. 여기서 아까 허로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일을 했을 때 그럼 당연히 힘 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숨이 가쁘고 얼굴이 노랗고 헛배가 부르고 식욕이 없다. 얼굴이 누렇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허로해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숨이 가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상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자한이나 도안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는 도안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안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눈을 감으면 땀이 나는 증상, 자한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증상. 그러니까 도안은 주로 밤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밤엔 잘 때 눈을 감고 자니까요. 근데 이제 심한 경우일 때는 낮인데도 눈만 감으면 땀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 맛은 좋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아주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로가 겹친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서, 그래서 약국 같은 데 가면 피로하다 그러면 쌍화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히 육체 노동자 효과가 좋은 약이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쌍화탕 같은 경우는 육체 노동자한테도 많이 쓰지만 정신 노동자한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쌍화탕은 스트레스 받아도 혈은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겸해져 있었을 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쓴다. 큰 병을 앓고 나면 당연히 혈액이 부족하겠죠. 그때 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군입대 전에 몸을 보하는 게 좋다. 자, 훈련 받을 때 덜 지치며 피로도 적게 느낀다. 자, 우리 군대 입대하면 크게 되는 게 이런 육체적인 노동도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그래서 쌍화탕을 쓰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쌍화탕을 선물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쌍화탕이 어디에 쓰는가를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거 응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돼서 빈혈이 있는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뭐 이럴 때 쓰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빈혈이 있으면서 아까 도안이 있을 때, 아까 그 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쌍화탕 가미방 해서 그 쌍화탕 가미방들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쌍화탕의 가미방이 제일 대표적인 쌍금탕하고 쌍패탕입니다. 자, 쌍금탕은 불황금 전기산에 쌍화탕을 첨가했다라고 되어 있죠. 불황금 전기산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불황금 전기산의 가장 큰 특성은 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화탕은 아까 주류에 쓰는데 그렇게 생긴 사람이 약간 습한 느낌이 있을 때 이 쌍금탕을 쓰면 더욱더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습한 걸 어떻게 아느냐?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든지, 그래서 막 움직이고 나면 조금 풀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침에 뭐 일어나거나 저녁이 되면
이래 눈이 붓는다든지 손이 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한 기운을 할 때는 첫째는 붓는다, 무겁다 뭐 이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무겁다를 젊으신 분들이니까 무겁다를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술을 많이 먹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얼굴로서 나타나는 거는 부, 택 이렇게 합니다. 얼굴이 약간 떠 있다, 뜨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얼굴이 약간 뜬 느낌일 때 우리 부택할 때 이 쌍화탕에다가 이 불황금 전기선을 쓰면 이 쌍금탕이 돼서 아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 그쪽 쌍금탕하고 또 쌍패탕을 한 개 더 이야기에 대해서 요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쌍패탕은 뭐냐면 이런 주류의 사람이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쌍패탕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쌍화탕 같은 경우는 주류에 사용하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류가 제일 1번이고 주류이면서 습한 기운을 같이 끼웠다. 그러니까 뭐 부택하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날구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쌍금탕을 쓰시면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류 중에 털이 많다 그래도 쌍금탕을 쓰셔야 됩니다. 털이라는 게 습한 기운이 같이 있을 때 많이 자라는 거니까, 식으로 따지면 습한 지역에 나무나 풀들이 많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자주 드신다 라고 하면 쌍패탕을 쓰시면 됩니다. 원래 인삼표독산이 주독에도 사용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쌍화탕에다가 인삼표독산을 합방한 게 쌍패탕이니까 그럴 때 바로 그 쌍패탕 같은 경우를 쓰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증익기탕도 먼저 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은 호로의 대표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자의 호로의 대표방 중에 하나가 쌍화탕이라면 이 여자와 노인의 대표방이 보증익기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경우는 호로가 주라고 보면 되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주름입니다. 노인 중에서도 얼굴이 팽팽한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하셔서 주름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긴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주 대표방이 보증익기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 쓴다 그랬는데, 이 보통 보증익기탕은 면백자에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면백자, 우리가 보통 볼 때 얼굴이 희얼멀건하면은 보통 이 사람은 기운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여자들은 주 원래 얼굴색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흰색이어야 됩니다. 남자는 검은색이어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보통 남자가 되고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자가 되는 이유가, 검은색일 때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거뭇하든지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얗다든지 뭐 그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백자한테 쓰는데 그 면백자가 주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주 처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양이 성한 사람이 양을 많이 써서 양기가 부족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 제일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원래는 십전대부탕입니다. 근데 십전대부탕은 얼굴이 큰 거고, 양이 성한 사람이 가장 1번, 몸이 크냐 얼굴이 크냐. 그때 얼굴이 크면 양이 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팔다리가 길면 양이 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보통 긴 사람한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얼굴로 들어가서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을 쓰면 좋냐면 얼굴이 긴 사람입니다.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네모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모양인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얼굴이 긴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도 같이 길게 됩니다. 코도 길게 되고 눈은 어떻냐면 좀 눈이 흐리멍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가 힘 빠진 사람 눈 보고 눈이 야, 자 눈이 맛이 갔다. 그럼 우리 보통 묻죠. 뭐라고 묻냐면 야, 너 뭐 어디 아프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에 힘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계절을 이기는 주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중익기탕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12지간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 중에 보통은 인묘, 진사 할 때 인묘는 목이라 그럽니다. 근데 진은 토입니다. 그 다음에 사, 오는 화입니다. 목화를 가기 전에 중간에 항상 토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네 등분으로 자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과 여름 사이, 가을, 여름과 가을 사이, 가을과 겨울 사이, 겨울과 봄 사이에 이런 거를 환절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보증기탕은 중기를 보하기 때문에 그 중기라는 게 토성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환절기에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적합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맥 못 추겠어 이러면은 보증기탕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또 심해지는 다른 증상들이 있죠. 뭐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비염일 때 보증기탕을 쓰게 됩니다. 보증기탕에 춘방이라는 게 있고 뭐 추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때 중기를 보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로할 때 쓰는 주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증익기탕이. 근데 아까 허로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한테 많이 쓰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증익기탕을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려면 두통. 자, 두통이 왜 생기냐면 중기를 보해서 기온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로 올리지 못해서 생기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열, 그러니까 진짜 열은 아니죠. 허에서 생기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보면 도한, 자한, 오한이라 되어 있는데 오한은 이제 추운 거를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도한, 여기서는 도한보다는 오히려 자한에 좀 가깝겠죠. 기운이 없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주로 자한이라고 해서 허열이라고 써놨습니다. 허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경, 부조, 출혈, 혈허를 하는데 이 중기가 약하면 아까 기혈을 만들어내는데 중기 자체가 약하니까 먹어서 기운과 혈을 만들어내는데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혈허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중기에서 기운을 위로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자궁 탈수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변비, 하리. 여기 변비보다는 하리. 하리 쪽이 좀 더 가깝겠죠. 내려올 때 못 내려와서. 아니. 너무 많이 심하게 이 설사 같은 게 심하게 할 때 이런 보증기탕을 씁니다. 타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기약에서 끄집어 올리지 못하니까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태, 피로, 원기 부조. 이 아까 호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혀는, 그 다음에 두중통, 그 다음에 기민, 호흡이 참 낮고 이렇게 호흡이 아주 이렇게 낮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 호흡이 활발하지 못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아까 기운이 끄집어 올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기의 생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분이라고 보시면 여기 그 단순한 수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먹고 부셔서 음식물이 이제 영양분 상태가 아주 흡수하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사이에 비의 운하작용이라든지 폐의, 선달, 숙강 기능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는 이게 움직여서 돌리게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 수분들이 쭉 내려와서 소장을 거치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어떻게 아주 맑은 것은 폐로 바로 흡수가 되고요. 탁한 것은 탁중의 지청. 탁중의 지청이라는 것은 그 탁한 것 중에 조금 더 깨끗한 것은 방광을 통해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탁중의 탁은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냥 단수 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물의 아주 그러니까 흡수하기 좋아진 상태의 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름을 잘 타는 체질자, 여의고, 식욕부진, 전신 권태 일어났죠. 여름을 잘 타는 체질자, 아까 말했던 중기 때문에 토성이 있어서 환절기 때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증강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허로를 기준으로 하니까 많이 써서 생긴 거를 채워 넣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허로에는 그러니까 면역 증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결핵, 늑막염, 복막염 등 여기 중요한 거는 감염된 허증 체질자입니다. 여기 늑막염, 복막염, 실증 같으면 이런 약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산후의 원기가 부족, 허약하여 자궁이 살출할 때 각종 조혈제와 같이 합방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까 중기가 약하다 보니까 그 아기 놓을 때 자궁이 이렇게 쭉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기를 끄집어 올려줘야지만이 자궁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쓰는 주 처방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산후니까 출혈이 많이 있었을 거니까 조혈제, 사물탕이라든지 이런 걸 합방해서 사용해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급성질병 앓은 후 면역질환, 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아까 말했던 허로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성질병을 앓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기가 많이 소진이 돼 버려서 가지고 있는 원기가 더 없어졌을 때 그런 원기를 회복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만성질환의 식욕부진과 도한, 아까 그래서 여기 지금 도한이라 써놨는데 도한보다는 자한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식욕부진은 중기가 약하니까 당연히 식욕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중기가 약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허약아의 체질 개선이라든지 신경쇠약 등으로 본방을 많이 나타난다. 호로할 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임상례는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걸 현대의학하고 같이 한다면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면역 부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현대 예를 들어서 의학해서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이럴 때 같이 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바람 억제 작용도 당연히 면역이 좋아지니까 NK세포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 면역을 증강시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바람 환자한테 다 쓸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주로 노인이고 여자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사람한테 쓸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람 상태, 뭐 생체 반응기구, 수복작용 다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방사선요법 부작용 건강, 당연히 이것도 허약자한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럴 때 쓰는 처방 중에 제일 오히려 더 대표적인 게 신견입니다. 육미지향당에 오미자 이런 게 더 합방이 된 육미가 더 이 방사선 부작용 같은 데 쓰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모든 방사선 요법 부작용에 경감시킨다 이런 거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 그런 형 위주일 때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쭉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이런 포로도 나와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보행력 중에 쌍화탕과 보종익기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